지금까지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만 한다. 이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방어는 포기를 하고 수도권의 주로 공격 대상인 장사정포나 단거리 스커트 미사일은 이 사드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패트리어트3가 예. 방어를 하겠다. 이걸 이번에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지역을 어디? 지역이요? 네네. 지역 저는 경북 쪽을 찍어요. 그런데 경북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지금 유승민 예. 의원, 뭐 최경원 의원 이런 예. 분들이 다 이제 자기 주권 나는 다 반대다. 그것도 웃겨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정치인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는 분인데 왜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까? 왜 자기 지역이 안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선 이 지역 문제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 된다고 봐요. 국익을 위해서 사드 배치 적극 찬성했으면 유승민 의원, 뭐 최경환 의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답이지. 국가적으로는 사드 도입해야 되고 나는 적극 찬성이라 해놓고 우리 동네는 안 돼. 자, 그럼 이거는 진짜 공직자 자격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구 K2 군비행장이랑 대구 공항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대구에 가까운 쪽에 가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이 돼버리고 나서 워낙 반발이 민심이 심하니까 안 좋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다가 사드까지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게 뭐 밥상은 안 차려주고 혐오 시설만 갖고 오냐 이렇게 되니까 그거 빼고 이제 이거 그거에 대한 무마용으로 미리 이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경북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봐요. 경북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수도권 방어는 사드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패트리어트3가 방어를 하겠다.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국방부 청사에 모였습니다. 한민보다 빨리 와라!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판민구 국방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를 이것이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이렇게 직접 시험해서 북한은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자기들이 재래진으로는 우리를 이기기 힘들어졌어요. 우선 그 기름이 없어요, 걔들은. 비행기를 띄우고 싶다 항공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대칭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비대칭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게 미사일이거든요. 부산 미사일 이런 걸 비롯해서 노동 미사일까지 전반적으로 미국으로도 쏘고 우리를 향해서 쏘고 뭐 북한은 이판사판이니까 마구 쏠 거 아니에요. 이걸 막으려면 사전에 그 징후를 알고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하를 하는 순간 그 정도까지는 타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드란 얘기예요? 그걸 막는 방법이 사드밖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드를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네네네네. 이제 제 생각은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무기가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면 북한과의 전쟁 상황을 가상해서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어떻게 됐냐 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신냉전 체제로 와버렸어요. 지금 제가 불만을 가진 거는 사드가 완전 쓸데없다든가 무슨 우리가 미국의 무슨 군사 식민지라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은 여기 전쟁 벌어가지고도 자기들 안 죽어요. 우리는 여기 전쟁 벌어지면 전쟁 이겨도 그냥 반신불수되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남북 관계를 관리해서 이렇게 비싼 무기를 안 사와도 되는 상황으로 가느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김일성 시대로 돌아갔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왔고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어요. 지금 남북 관계는 1970년대로 회귀했습니다. 피차간에 이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군비 경쟁을 하는 쪽으로 한반도가 가버렸어요,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여기 사드 배치한다니까 잠수함 발사 함대 미사일 쐈죠. SLBM 니네 그거 배치해도 우리 이거 잠수함으로 가가지고 사드 레이더에서 싹 쏘면 니네 못 막아 이렇게 위력 시위 하잖아요. 그게 이 확장적 군비 경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이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사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유판서의 말씀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뭔가 바로 양비론이에요. 마치 북한과 우리가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상호 잘못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할 거 다 했잖아요. 민간 베이스로도
얼마나 많이 갔어요. 정말 화해를 위해서 할 걸 다 했잖아요. 근데 다 했다고는 예? 말하기 어렵고 이제 열심히 했죠. 물론, 우리가. 예, 열심히 했는데도 했고. 우리가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몇 차례 맞았잖아요, 뒤통수를. 이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양비론은 조금 아니 조심해야 되는 양비론이 문제인 것 아니라 같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의를 많이 했으니까 북한이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북한은요, 조금이라도 개방으로 못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강권 통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건 단순하니 남북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 패권주의 이걸 사실 한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일본까지 연합을 해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 패권 강화로 해서 일종의 동북아에서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과 한 20년 전에는 북한의 침공을 막는 안보 능력 중에 일본이 뭡니까? 미군이 미군이죠. 인계칠선 역할을 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뺐잖아요, 이 참여정부 동두치 때. 같은데 다 인계칠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비대칭 무기의 인계칠선은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의 모든 시설들 병력들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 사들을 처음에 이 미국은 구상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또 북한의 그 노동 미사일에 대비해서 사들을 그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오케이. 그것이 결합이 된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거 예.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해를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좋아요. 그건 미국 입장이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향후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상호 협의하에 구체적인 운용 개념 및 절차를 수립할 것임.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어요. 국회에다가 아무 내용 없이. 그리고 자기들은 이걸 보지도 못했대요. 국방부 장관은 이걸 본 적도 지금- 없고요. 군 장교가 하나 가서 겉모습만 한번 봤대요. 미군 무기니까 함부로 못 보는 거예요. 보안 사항이니까. 한마디로 사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국방부 사드에 장관은. 대해서는 알겠지만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SLBM 또 동해안 북동 쪽에서 쏘았을 때 여기 갈 수 있다. 예. 동해안 북동 쪽에서 그 쏘면 뭐 120도 범위안에 들어오니까 북한이 바보예요? 예, 여기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SLBM을 굳이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하필 왜 동해안 북동 쪽에서 왜 쏩니까? 그 일부러 사드 베이스 안에 왜 들어가서 쏘냐고. 예, 밑으로 내려와서 쏘겠지. 이런 얘기를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저는 근데 발표한 개인적으로 거 아니야. 안다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아, 그 멘트 좋아.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안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남북 관계, 한중 관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외교 정책을 보면 물론 외교부 장관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뭐 평일날 오전에 무슨 백화점에 가서 옷이나 사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우리 꼭 짚고 넘어갑시다. 이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예, 사드 발표할 때요, 예, 금요일 사드 날. 발표할 때 그 11시 몇 분이었죠. 그 시간에 강남에 있는 모 백화점에 신세계 가서 백화점에서 쇼핑했다니까. 나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자기가 워낙 일정이 바빠서 양복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수순 때문에 갔다. 그 백화점 7층에 가서 손수 몸의 옷 치수를 다 제거한 게 수순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옷 입어보고 저 옷 입어보고 쉽게 말하면 옷 사러 간 거예요. 옷 사러 간 거죠. 예? 무슨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 뭐 아니고. 누구 장관 안 해봤나?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변명을 하려면 좀 변명답게 해야지. 우리 근무지 이탈이에요. 군대로 치면 탈영이야. 주말에 쇼핑하러 가야지 아니, 무슨.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장관이 그렇게 참 한가했다는 것이 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청와대에서 들어요. 다 하니까 장관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 좀 그만둬야지. 자 그럼 뭐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 짓는 걸로 아니 해서. 지금 SLBM이 그 지난번에 쏘았을 때는 한 40km 올라가서 폭발하고 이번에 한 10km 올라가서 폭발했잖아요. 나는 이 SLBM이 만약에 2, 3년 내에 실전 배치가 정말 되어버린다면 그러니까. 핵 잠수함을 반드시 가져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아, 지금 북한이 SLBM을 지금 계속 고도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꽈야죠. 살살 꽈가지고. 그거 하느니 그냥 비사대기한테 때리고 말지. 그 절대 이런 분은 대통령 시키면 안 돼. 큰일 나. 그만하시고 이제 넘어가시죠. 예. 아, 이 중대한 얘기를 하는데 못 중대한 넘어가지, 얘기라도 넘어가. 이거는 좁히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정도의 사례 비교를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는 걸로. 그렇지. 예. 아니 그러면 예, 그럼 네네. 결론적으로 어쩌면 되겠어? 김정은이를 어쩌면 되겠어? 뭐 저 SLBM 어쩌면 되겠어? 그럼 사리분별 한다며 얘기 한번 해봐. MC가 무슨 답이 있겠어요. 네. 대통령도 답이 없는데 지금. 이거 참 SLBM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도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같은 태도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보면 감정적으로 꼴 보기 싫으니까 저놈 없애야 돼. 이렇게 하면 전쟁밖에 안 남아요. 제게 권력을 100일만 주십시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탄핵 들어와요. 국회도 해산해버려. 없앱시다. 100일 동안만. 이분이 그 나중에 기자들이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방금 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이러니까 녹음 켜고. 다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녹음기를 켰는데도. 그러니까 난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스스로 단두대로 그래갔는지. 이분이 근데 원래 저기 전력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되는 분이에요? 행시 출신이고 이해가 안 가네. 예, 교육부에서 승승장구해 온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앞으로 뭐 장관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다 그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신분제 발언이라든가 네네네. 또는 뭐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뭐 먹고만 살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은 이제 평소에 세상과 사람과 인간 관계를 바라보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철학, 이론 이런 게 반영된 거라고 봐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놀라웠던 발언은 그 구의역에서 19살 청년이 컵라면 끼니 때우면서 급하게 다니다가 스크린도 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네네. 그 건 얘기를 하면서 내 자식 일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건 위선이다. 어떻게 자기 자식처럼 느낄 수 있냐 이 말 하고요. 그 뒤에 붙인 말이 이제 출발선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여기까지였어요.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뭐 미국도 보면 신분제 사회가 상당히 공고화돼 있다. 그러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위로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바마 대통령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놀라웠던 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지금 공감의 시대라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게 누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불행한 일을 겪거나 고통을 겪으면 연민이 생기고 공감을 느끼고 그 아픔에 같이 젖어들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던데 그걸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느끼냐. 그렇게 말하고 위선이지. 이런 말이 놀랍. 나경원 공무원 헌장 아시죠? 대답하세요. 공무원 헌장 아시죠? 네.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한다라고 문구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취중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술 취하면 아무 소리나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 가지고 공직자로 당장 사퇴하세요. 들어가세요.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리나라 사회가 미국처럼 점점 신분 사회로 고착화되어 가는 거 아니냐.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국민들께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교육 정책 기획을 하니까 예. 우리 교육 정책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도 경쟁을 확대하고 뭐 전국적으로 일제고사해서 줄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47이잖아요. 네, 47. 우리 나이로 48인데 69년생이에요. 관료를 쭉 커서 48이나 되고 일가의 가장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 사회의 그 개돼지가 99%다. 이런 사고를 가진 우리나라의 고급 관료. 전 많이 어떻게 봤습니다. 봐야 됩니까?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냥 놔뒀어요? 근데 뭐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걷다 대고 나는- 또 들이받으면 성격 나쁘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예. 못 들은 척했죠. 아 내가 그래서 평소에 성격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석에서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하면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나는 아마 이 파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직자 품위 손상. 예, 그렇죠. 파면을 해서 이 경력을 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그 고위 공무원들 2급 이상 이 고급 공무원들에 대한 인성 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문학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강의 듣는다고 바뀌겠어요. 그 나같이 훌륭한 강사를 모시면 바뀝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요즘 또 이제 지지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많이 좀 언짢으시지 않느냐 예, 하는. 이거 안 좋아요. 이게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뒤끝이 좀 있는 분이잖아. 뭐 야당의 원내대표가 뭐 좀 험한 말 옛날에 SNS에 올린 거 가지고 이종호 뭐 그때는 원내대표가요. 왜 그러셨어요? 이런 정도로 기억력과 이 뒤끝이 장렬하는 분인데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어떡하려고 이런 말을 밖으로 내냐고.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속을 다스리고 수첩에 적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수첩에 올랐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사동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롯데 여기까지 수사를 막 하고 있잖아요. 롯데 얘기하면 또 이제 이명박 속이 편하지 정권 않을 거예요. 얘기가 안 지난 나올 수가 총선 없죠. 때 친이계 뭐 상당히 그 후원을 했잖아요. 심지어 경주에 가서 포럼에 연설까지 하면서 친이계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인데 생각처럼 되지 못하고 다 질이 밀려내 버렸거든요.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코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롯데는 이 검찰이 나는 이게 이번 검찰이 정말 잘한다고 봐요. 이제 신영자 그 이사장이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됐죠. 그리고 신동빈 씨가 타켓을 했다. 네. 지금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롯데물산 일본 회사입니다. 롯데물산을 통해서 롯데케미칼이 이중으로 원료를 수입을 하면서 엄청난 비자금을 마련했다. 예. 이건 신동빈 회장이 곧장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이 구속되지 않고는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요. 일을 이렇게까지 벌려놓고 그렇죠. 롯데그룹이 최고 수뇌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고는 수사 잘했다는 말 듣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석에서도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난형난제지 누가 뭐 더 못해.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직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분의 1 남았는데 전직 대통령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